안녕하세요, 리베 하이입니다. 오늘은 CSS만으로 파이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파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최근에 새롭게 나온 그라디언트 종류 중에 하나인 코닉 그라디언트를 알아야 됩니다. 코닉 그라디언트는 원뿔 그라디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뿔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것을 응용해서 파이 그래프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이 준비되어 있고요. div를 하나 생성을 해서 이것을 그래프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하나 사각형을 만든 뒤에 코닉 그라디언트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우선 전체적으로 여백 한번 주고 그리고 전체 초기화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가로 크기를 어느 정도 크게 이 정도 크게 할까요? 하고 1대1 비율로 에스펙트 레시오를 가지고 1대1 비율로 해서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주도록 해볼 텐데요. 적당한 색으로 선을 준 다음에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요. 이제 그라디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로 시작을 하겠죠. 백그라운드에 코닉 그라디언트가 있습니다. 코닉 그라디언트는 말 그대로 원뿔이라는 그라디언트고요. 우선 색상을 한번 넣어 볼게요. 레드랑 오렌지랑 섞어서 색을 한번 넣고 결과물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앙을 기준으로 이게 원을 그리면서 그라디언트가 생성이 됩니다. 레디얼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는 중앙점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향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코닉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그라데이션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그려지는 걸 코닉 그라디언트의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색을 좀 더 추가를 시켜 보겠습니다. 네, 중간에 색을 더 추가를 시키게 되면 자, 이렇게 색상이 추가돼서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반듯하게 생긴 부분을 이용을 해서 파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from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from 몇 도부터 시작을 할 건지 한 45도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45도 디그리스 하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45도 시작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중간 값을 넣어주고 싶으면 중간에 이 레드라는 컬러가 45도 각도로 시작했으면 오렌지라는 컬러는 예를 들어 90도부터 또는 130도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130도부터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파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라데이션을 그릴 때에는 특정 색에서 특정 색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색이 이어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작색과 끝색이 같고 예를 들어 옐로우일 경우이고 그 다음에 레드가 같은 색에서 시작해서 특정한 구역까지 갔을 경우에 끝나는 색과 그리고 시작되는 색이 위치가 같다면 이 두 색에 대한 변화가 없을 거예요. 결국 딱 잘라져 있는 여기부터 빨간색, 여기까지 노란색 등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지고 파이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에는 사실 시작은 0도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0도의 각도부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값을 원형을 그려가면서 특정 퍼센트를 넣으면 될 거예요. 각도도 들어갈 수 있고 퍼센트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원을 그렸을 때 100%라는 값이 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중간에 값을 퍼센트로 넣는다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라는 값이 20%의 값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20%까지만 0도부터 20%까지만 색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오렌지는 20%부터 시작을 한다면 20%부터 색이 다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것처럼 끝나는 색 지점과 시작되는 색 지점이 동일하게 된다면 그라데이션의 효과가 아니라 딱 끊어진 상태로 색이 표현이 됩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파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끝나는 색도 이 범위가 필요하잖아요. 20%로 시작했으면 20% 시작을 해야
20%에서 끝났으면 20%에 시작을 해야 되고, 끝나는 것은 예를 들어 오렌지는 실제 30%가 값이 들어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총 50%가 있어야만 요 사이 값이 30%로 이어나가겠죠. 그래서 끝나는 색을 다시 정할 때 오렌지는 50%에서 끝날 거라고 지정하게 되면 20%, 50% 사이, 즉 30%는 오렌지의 결과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쉼표 한번 지정해주고 미리 보기 하게 되면 딱 끊어지고 어느 정도까지 연결돼 있죠. 그리고 그 뒤는 끝나는 값과 시작되는 값의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그려진 거고, 이 특징을 가지고 핑크일 때도 50%에서 시작이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 50%부터 마지막까지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가지 색을 더 넣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핑크 또한 끝나는 색이 데이터가 40%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40%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90%까지 들어가는 값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90%까지 색이 들어갈 거고, 마지막 색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색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으로 마지막 색을 넣게 되면 마지막 색은 이제 자연스럽게 90%에서 100%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인데, 그러면 마지막 색 또한 끝나는 지점과 시작점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90%로 똑같이 해주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같기 때문에 색이 겹쳐지는 부분이 그라데이션이 되지 않고 추가로 그리듯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파이 그래프처럼 보이게 할 수 있고, 동그라미만 만들면 되겠죠. 이 div는 현재 가로 세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그라미를 만들려면 보더 레디우스를 해서 100%를 넣게 되면 동그라미가 되면서 파이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CSS로만 이 값을 넣었을 때 좀 값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나중에 개발해서 이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지까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선 그라데이션에서 중요한 게 요 부분이 좀 반복이 된다는 거죠. 같은 색상이 있었을 때 요 같은 색상을 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레드는 상관이 시작색과 끝색은 상관이 없지만 중간색 같은 경우에는 두 번씩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코닉 그래프에서는 요 값을 색을 지정하지 않고 한 칸 띄워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축약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결과는 같죠. 좀 더 정리가 된 코드가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런 값들이 유연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연속으로 여러 개 나오거나 했을 경우에 이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개발해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될 텐데, 이 데이터를 넣기에는 CSS로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것을 변수로 만들면 됩니다. 우선 위에서 미리 변수, 지역 변수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곳에 변수를 반영을 해야 될 거예요. 우선은 값이 총 4개가 들어야겠죠.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나머지 값이 들어갈 텐데, 첫 번째 값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변수를 받아야 됩니다. 지역 변수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value 1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이것은 20%다 라고 해서 받게 되고요. value 2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30%를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사실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합산한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봐줄 때는 이걸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결과값으로 이 두 개를 합산한 값을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합산한 값을 한 번 더 변수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result라는 거를 result 2번을 가지고 두 번째 값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calculator 함수를 가지고 자, value 1번이랑 value 2번이랑 합산을 해야죠. 이 합산한 값이 50%잖아요. 50%가 여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 50%는 이미 result 2번이라는 변수가 할당이 될 것이고, 이 90%는 한 개 값을 더 받아야겠죠. value 값을 세 번째 값을 받을 거고, 이거는 40%가 받게 될 거예요. 이 40%를 받았을 때 이 두 개 합산, 즉 result 2번에서 value 3번을 합산한 값이 바로 핑크의 마지막 값이 되겠죠. 요거 다시 한번 result로 3번이라고 해서
calculator 함수를 실행시키고 result 2번이랑 value 3번이랑 합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합산을 하게 되면 40 더하기 50이 되겠죠. 이 두 개의 더한 값이 들어가게 되니까 변수를 호출하면 되겠죠. 자, 이곳에다가 변수를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value 1번을 받게 되니까요. value 1번이 삽입이 될 거고 여기 또한 같은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번에 값이 삽입이 되고 두 번째는 합산한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result 2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것 또한 같은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result 2번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result 3번이 들어가게 되고 이것 또한 result 3번이 들어가서 각각의 값을 대입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나올 수가 있죠. 자, 다시 미리 보기를 해서 보게 되면 결과는 같게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HTML에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는 이곳에다가 이 변수만 전달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곳에다가 직접 여기다가 기입을 했지만 실제 변수 데이터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다시 해서 변수명을 데이터 1번이라고 받을 거고요. 초기 값을 0으로 두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안 그려지겠죠. 초기에는 각각 3개의 값을 받기 때문에 2번, 3번의 데이터를 각각 받아서 초기 값은 0으로 해서 전혀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주고 실제 데이터는 HTML에서 인라인 스타일로 받게 될 겁니다. 스타일 속성을 통해서 데이터 1은 20%가 삽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2는 30%를 삽입을 받겠습니다.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는 예를 들어 50%니까 한 40%, 한 35%를 받아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1번은 이곳으로 전달이 돼서 value 1이라는 변수로 재할당이 되고 이 재할당 된 것은 여기에서 수식이 일어나서 result 2번까지 가서 밑에 그래프로 데이터가 전달이 될 것이고 데이터 2번 변수도 정의가 된 것은 value 2번으로 재할당이 되고 이 재할당된 변수는 다시 이곳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result 2번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다시 전달이 되겠죠. 데이터 3번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데이터 값이 전달이 되고 value 3번으로 재할당이 되고 value 3번은 result 3번에 있는 value 3번 값으로 전달이 되고 result 2번의 결과값과 합산된 값이 이곳으로 다시 재할당되면서 마지막 그래프가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보기를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반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를 10%다.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죠. 여기는 20%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스크립트를 통해서 넣어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만약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하나 더 밑에다가 그래프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전달받지 못했어요. 빈 그래프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외곽선만 나올 텐데 만약에 그래프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애프터를 통해서 텍스트를 전달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 empty라고 속성을 넣고 현재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넣어주고 만약에 데이터를 받는다면 스크립트에서 데이터 empty를 이쪽을 공백으로 넣어 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속성 자체를 삭제를 해도 되고 만약에 데이터가 존재하면 스타일을 넣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바로 여기 텍스트를 추가로 넣어도 되겠죠. 그럼 이 데이터 empty라는 이 가상의 속성을 임의로 만든 커스텀 속성을 그래프에서 그려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프에 애프터로 받겠습니다. 가상 요소로 애프터로 받고 컨텐트 해서 이곳에 직접 텍스트를 삽입을 해도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먼저 삽입을 해버리게 되면 데이터가 없다고 무조건 노출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데이터 empty라는 커스텀된 속성이 있을 경우에만 노출되게 하려면 이 컨텐트 안에다가 어트리뷰트 속성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어트리뷰트 함수를 가지고 그래서 데이터 empty라는 속성을 가지고 오겠다.
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데이터 MT라는 가상 속성이 없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고 밑에 그래프는 보여지게 되겠죠. 좀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텍스트만 정렬을 잘 해주면 되겠죠. 텍스트 정렬은 이곳에서 플렉스로 가면 될 것 같아요. Align Items Center, Source by Content Center 해서 가운데로 오게 해주고요. 그리고 뭐 적당히 폰트 사이즈 키워서 살짝 크게, 컬러도 뭐 적당하게 그레이로 해서 적당한 컬러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낫겠죠. 색상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표현을 해야 된다 하면 따로 변수를 제어해도 될 것 같고요. 색상도 추가로 변수를 뺄 수도 있겠죠. 추가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더 응용을 좀 해볼게요. 자, 요것을 밑으로 내려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 보겠습니다. 5%, 뭐 25%, 얘는 뭐 45% 등등을 해서 하나 더 받아보고 이 모양뿐만 아니라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형태의 도넛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어요. 도넛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도넛이라는 다중 클래스를 가지고 도넛 그래프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에 도넛 그래프가 있을 경우에는 비포로 생성을 해서 가운데에 뻥 뚫려주게 원을 그려 넣을 거예요. 자, 이미 위에서는 가운데 정렬로 플렉스로 가운데 정렬 됐기 때문에 비포로 요소만 생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 크기를 50% 크기로 하겠다. 그리고 에스펙트 레시오를 가지고 1배수로 하겠다. 1대1 비율로 하겠다. 배경색은 같은 흰색으로 가겠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약간 엽전 모양이 됐죠. 이것을 둥글게 만들어주면 바로 도넛 그래프까지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색과 동일한 색으로 넣기만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 만약에 도넛의 이 크기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이 위드스 크기만 변수로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에서 위드스 값만 받아서 실제 이 도넛이 붙었을 때 여기 변수만 따로 위드스 값을 변수로 받아서 뭐 20픽셀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0픽셀만에 된 거고요. 또는 뭐 50%다 퍼센트로 받아도 되고요. 80% 채우겠다, 60% 채우겠다 등등 내가 원하는 값을 변수로 할당 받아서 바로 CSS에 보여지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도넛 그래프까지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닉 그라디언트, 즉 원뿔 그라디언트라는 최신 CSS 스펙을 가지고 파이 그래프 그리고 도넛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